자, 여러분들, 미생물의 증식 곡선인데요. 우리 교과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미생물이 어떤 배양 시간에 따라서 균수가 어떻게 상승하고 어떻게 정지하고 어떻게 사멸하는지 그런 이제 증식에 관한 어떤 그 기간을 증식 기간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제시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품위생학이라는 이 학문이 그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 보면 제과 제빵이라든지 뭐 조리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특히 그 이론 과목 중에서 식품위생은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사실 되게 그 식품학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식품위생학이.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식 곡선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삼력이 보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네 가지 그 기간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어떻게 오늘 수업에 성공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어때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도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음에 가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바로 그죠? 그래서 이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생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유도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는 어때요? 어떤 세포 여기서 우리가 뭐 크게 자기가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분위기 한번 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미생물도 유도기에는 어떤 이 기간에는 어떤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그냥 세포의 크기만 비례해지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도기. 그래서 유도기.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수기인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때요? 엄청 늘어나죠. 숫자가. 그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나고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대수기인데 우리도 처음에 계산공고에 입학했을 때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지만 조용히 있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지만 이제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생물 따지면 이제 대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나고 대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기간. 그래서 세대 기간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대 기간에 대해서 배웠죠. 제너레이션 타임 그죠? 그리고 총 균수의 증가율과 생균수의 증가율이 일정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생리활성이 가장 강하다. 이럴 때가 바로 대수기다. 가장 이제 세균수가 많이 늘어나고 생리활성이 가장 강한 시기죠. 그죠? 고등학생으로 따지면 2학년 시기가 바로 이 대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직인데, 우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말 그대로 대수기를 지나가지고, 거의 평평하게 이제 세포수가 정지되는 이제 그 시기를 말하는 건데, 배양기간 중에 생균수가 최대에 도달하는 시기이고, 영양분이 이제 고갈이 되고, 대사산물이 축적이 되고, pH가 변화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사멸세포수와 증식세포수의 수가 거의 같아져요. 말 그대로 죽는 세포랑 새롭게 증식하는 세포수가 같아지니까 어때요? 거의 뭐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말 정직이다. 그래서 이때 포자도 형성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냥 한번 참고로 보면 되고 네 번째가 사멸기예요. 사멸기. 예, 그래서 생균수가 감소하고 세포의 사멸수가 증가한다. 이제 이제 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효소작용에 의한 자기소화에 의해 연균되는 시기, 세포구조의 파괴, 효소 단백질의 변성, 뭐 세포는 에너지 물질의 고갈 등인데 여러분들이 네 단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생물이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무슨 시기? 유도기. 그다음에 적응이 끝났어. 이제는 숫자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바로 이때가 대수기. 그죠? 그리고 대수기가 지나고 이제 이제 거의 정지기. 예,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얘기죠. 죽는 애랑 사는 애랑 비슷하다. 그리고 정지기를 지나면 이제 사멸기. 사멸기는 뭐 방금 여러분들 PPT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에너지 물질의 고갈등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물의 증식 곡선이 4단계가 됐다. 자, 다음은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림 한 번 더 보고요. 그죠?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자, 우리도 미생물도 이제 증식에 필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말 그대로 미생물이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인자들이 팩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그런 내용인데 한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영양소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증식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도 증식에는 특히 일단 영양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인, 나트륨, 칼륨, 비타민, 아미노산 등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산소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자, 한번 볼게요. 호기성 미생물, 통성 현미성 미생물, 그다음에 현미성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림까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자, 호기성 미생물은 뭐였죠? 호기성 미생물은 뭐였어요? 기억나요?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좀 졸지 말고 다들. 호기성 미생물은 말 그대로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 그죠? 호기성 미생물. 반대로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은 현미성 미생물, 그죠? 맞습니다. 기억나죠, 이제? 그러면 통성 현미성 미생물은 뭐예요? 자, 그죠? 산소를 썩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고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미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에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어느 쪽이 호기성일까요? 그렇죠. 이 왼쪽에 보면 이게 선생님 한번 그리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쪽이 이제 호기성이죠, 그죠? 호기성, 그죠? 그리고 반대로 현기성은 바로 이쪽이 있죠, 현기성 미생물, 그죠? 이 산소 닿는 면을 하고 좀 멀리 이렇게 군락을 형성하죠, 그죠? 이 호기성은 이 산소가 가까운 면에 이제 군락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호기성, 이 친구는 현기성.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들, 이 두 친구는 어때요? 그죠? 산소가 크게 무관하게 약간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성, 현기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자인 온도로 넣어볼게요. 온도. 요새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도 지나고 서서히 이제 5월달이 되면서 온도도 많이 올라오고 좀 점점 이제 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늦봄으로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미생물도 온도에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있는데 말 그대로 미생물도 저온균 말 그대로 15도에서 20도, 그다음 중온균 25에서 40도, 고온균 50에서 60도 각각 좋아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미생물은 고온균을 좋아하고, 어떤 미생물은 중온균을 좋아하고, 어떤 미생물은 저온균을 좋아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미생물이 일반적으로 가장 활동하기 선호하는 온도대가 바로 이 중온균이죠. 그래서 25에서 40도 사이. 우리가 여름철에, 그죠? 여름철에 식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바로 이 25에서 40도가 우리 여름철의 일반적인 온도잖아요. 그죠? 이 온도 기간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뭐 실온에 둔 여러 가지 뭐 김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실온에 이렇게 두면 금방 또 세균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자, 그래서 온도를 보면 냉장 또는 냉동 온도에서 동결돼도 생존하는 미생물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뭐 이런 내용 보면 좀 여러분들 좀 낯설라는 느끼지 모르겠지만 포자를 사면할 방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압증기 멸균법이라고 어떤 오토클레이브라는 어떤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다가 이 고압증기 멸균법을 사용하면 어떤 이렇게 포자를 사면하는 뭐 그런 실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실습은 뭐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건열살균 150에서 106도씨에서 뭐 건열살균,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 세균의 위험 구간은 몇 도라고? 5에서 60도씨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저 지금 이렇게 4시간 뭐 16에서 38도씩 2시간 됐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원균 온도대다. 그래서 식중독 세균이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표를 간단하게 선생님 만들어봤는데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해가지고 생육 온도가 최고, 최적이 있죠. 그래서 최적 중온균 25에서 40도씨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네 번째가 pH, 즉 수소 이온 농도인데, pH는 1부터 14까지 범위가 있죠. 그래서 미생물의 최적 생육 pH는 중성 부분이 많다. 선생님 그때 일전에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세균은 어떤 영역에서 좀 생육이 억제되고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산성 영역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균은 pH 7 이하의 약간 산성 영역에서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좀 산성을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이피클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한 산성에서 이렇게 식품을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세균들이 강산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식품이 바로 피클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효모 곰팡이는 약간 약산성인데 세균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한 중성 쪽에서 활동을 하지만 세균만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약산성이고 pH 한 5, 6이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미생물의 생육 최적 pH는 중성 부분이 많다.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제 수분과 수분 활성도인데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수분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좀 얘기도 했었는데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1이죠, 1. 그죠?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고 수분 활성도는 영어로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AW, A는 대문자, W는 소문자. 그래서 워터 액티버티 해가지고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데 세균이 0.90, 효모가 0.88, 곰팡이 0.8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세균, 효모, 곰팡이 순으로 어떤 뭐 그 수분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품을 건조했을 때 세균, 효모, 곰팡이 순으로 생육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효모보다 훨씬 더 건조한 환경에서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박테리아 세균이 식품을 건조했을 때 가장 생육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품의 또 장기 저장 방법 중에서 아까 뭐 피클 얘기도 했지만 일단 식품을 건조하면 쉽게 말하면 수분을 제거하면 우리가 어떤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원리죠. 식품의 보존 원리인데 수분만 줄여도 우리가 식품을 건조하면 생육을 이렇게 그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와 있고 0.65 이하에서는 곰팡이도 생육을 못한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자 다음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의 개념을 한번 또 선생님이 또 제시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식품 과학 시간에 식품에 있는 수분 중에서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유수와 결합수. 자유수는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 하는데 식품 중에 자유수의 함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식품 중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는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식품 중에 수분이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수분 활성도는 이 자유수의 함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식품 중에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바로 자유수다. 그래서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교과서 36페이지에 수분 활성도의 뭐 공식이랄까요? 그래서 물의 수증기압 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PO 분의 PS 이렇게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알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수분 활성도의 개념 정도만 알고 세균, 효모, 곰팡이가 대략 어느 정도의 수분 활성도에서 좀 생육이 억제되느냐 그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상 살펴본 것처럼 미생물은 그죠? 정리를 좀 하자면 증식 곡선, 유도기, 배수기, 정지기, 산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 교과서에 제시해놨는데 첫 번째가 영양소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산소 그리고 세 번째가 온도 그리고 네 번째 수소 이온 농도 pH 그리고 다섯 번째 수분과 수분 활성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주요 인자들이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얘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미생물은 증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양소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산소를 또 좋아하는 애 있고 싫어하는 애 있고 별로 상관없는 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온도, 그죠? 중온기를 좀 선호하고, 그다음 pH, 수소 이온도가 어느 pH를 좀 선호하냐. 그리고 수분, 기본적으로 좀 선호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수분 있고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이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게 식품 위생 검사를 할 때 이제 지표 미생물인데, 식품 위생 검사는 이제 우리 교과서 가장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식품 분석 시간에 아마 실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식품 위생 검사를 할 때 지표 미생물, 쉽게 말하면 약간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한 그런 미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일반 세균수, 그 다음에 대장균군과 분변계 대장균, 그 다음에 장구균,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위생 검사를 할 때 이 식품이 많이 오염됐냐, 쉽게 말하면 이제 김밥을 보고 이제 식중독 났어요. 그래서 이 김밥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김밥 속에 있는 일반 세균수라든지 그죠? 대장균군이라든지 분변계 대장균, 이런 장구균, 즉 이런 균의 숫자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생 검사의 지표,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미생물이다 이 말이고, 일반 세균수, 식품의 세균 오염 정도, 식품의 안전성, 보존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식품 1g당의 세균수를 말하고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식품 1g당 세균수가 얼마나 있냐, 일반 세균수 말하는 거고, 이제 이 숫자를 보고 이제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추정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장균군과 분변계 대장균인데, 교과서 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섭취하면, 그죠? 우리가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배설이 되죠, 그죠? 예, 그죠? 근데 배설이 되는데 이게 장 속에 대장, 그죠? 우리 소장이고 대장이 있는데 이 장 속에 이런 세균, 대장균군이라든지 이렇게 분변계 대장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식품이 오염됐냐, 그런 내용인데, 좀 더 이제 일반 세균수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디테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표 미생물로서. 그래서 대장균군과 분변계 대장균이고, 이렇게 분변 오염 지표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대장균군은 G하고 마이너스 되는데, 이건 선생님 그때 지난번에 33년을 했는데, 우리가 세균을 분류를 할 때 그람 염색이라고 그때 잠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람 염색을 해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했을 때 대장균군은 마이너스니까 음성이라는 얘기고, 참고하시고요. 그냥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여튼 세 번째로 장구균인데, 장구균은 이제 그람 양성이고 구균이다. 해서 근데 구균은 어떻게 생긴죠?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구균,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지난시에 배웠죠? 세균의 모양 할 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게 구균이고, 그죠? 간균, 나성균이 있었죠. 간균은 이게 막대 모양이죠. 나성균은 이렇게 꼬여 있는 그 모양이고요. 자, 그래서 장구균은 그람 양성인데, 이제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로 주로 이제 우리 냉동식품이 이제 먹고 식중독에 탈이 났을 때 이 장구균 수를 검사해 가지고 이렇게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세균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일단 위생검사 지표 미생물이 일반 세균수하고 대장균군하고 분변계 대장균, 장구균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 33에서 37페이지까지 그 미생물의 증식과 영양 인자에 대해서 배웠고, 식품위생검사의 지표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도 피드백을 해서 선생님이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까지 식품과 미생물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재미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미생물은 여러 가지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균, 효모, 곰팡이 그 미생물의 주요 내용을 좀 잘 숙지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식품의 변질과 오염에 보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식품이 이제 변질에 말 그대로 우리가 식품 상